예, 안녕하십니까. 김종호입니다. 어, 8시부터 11월 달에 있는 한의사 대상 원래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본 프로그램은 메디스트림을 통해서 줌과 함께 저희 한약정신건강센터, 어, 그 유튜브 채널로도 방송이 되니까 편하게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끝나고 나도 그 유튜브 채널에 또 저희가 올려놓을 거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각 8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약정신건강센터 김종호 교수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명상 관련된 얘기고요. 사실 몇 차례 명상 관련된 내용을 갖고 저희 원래회에서도 아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 임상 현장에서 명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을 원래회를 앞두고 제가 몇몇 한방병원을 방문해서 그 한방병원에 계신 몇 분의 환자분들과 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한번 실습도 하고 워크숍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이런 어떤 그 명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바로 그냥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필요한 어떤 Q&A 시간을 잠깐 가질 거니까 또 그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명상이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야말로 실태와 대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의료 현장에서의 명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많은, 몇 곳의 어떤 한방병원을 가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특히 암병원이거나 아니면은 몇몇 어떤 병원들에서는 이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볼 때, 과연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는
명상을 어떤 방법으로 임상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무척 큰 차이가 좀 있었고요. 제가 가장 이제 좀 오늘도 같이 많이 얘기를 나눠야 될 주제는 과연 한의사는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재활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의사가 있고 물리치료 의사가 있다면, 만약 명상이라는 것이 한방병원에서 시행이 될 때 한의사는 재활의학과 의사처럼, 또 아니면 명상치료 전문가는 물리치료사처럼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한의사가 주도적으로 명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갖고 오늘 주로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행동치료, 또 상담, 이런 것과 연관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굉장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동치료나 상담치료에서 준해서 명상을 볼 때 과연 이 명상치료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상담인 경우에는 그냥, 자, 호흡을 따라해 보십시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적으로 환자한테 명상 기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작정하고 명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 명상을 할 때는 걸으면서 자연의 기운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호흡을 하더라도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명상의 기법은 합일의식과 관계된, 즉 한의학에서 말하는 천인상사상에 기반한 명상적 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입장에서 명상을 지도할 때는 이렇게 어떤 단순 상담 지식치료에서부터 합일의식까지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환자를 접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할 얘기도, 만약 한의사가 명상을 한다면 어떤 개념과 기본을 갖고 명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과연 명상이라는 게 어떤 분야에서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어떤 삶의 리듬 중에서 스트레스 사건 이후에 어떤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흔한 말로 쇼크를 받고 갈등을 하고 탈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증이거나 질병, 장애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만약 명상이라는 목적 자체가 이렇게 개인이 갖고 있는 자신의 고유 리듬을 잘 유지한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떨 때 어떤 방법으로 개입을 할 것인가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아마트도 만약 스트레스 사건 직후에
이런 어떤 쇼크 후에 분노, 불안, 뭐 이런 것에 만약 명상 지도를 한다라면 소위 말한 그 집중 명상, 호흡법 이런 걸 통해서 이완을 목적으로 환자한테 명상을 시행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불안, 또 갈등, 탈진, 우울 이런 상태가 들어간다면 단순하게 호흡, 이완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고 마음 챙김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정신적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명상의 기법으로 활용되겠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의료 현장에서 쓰일 때는 환자의 여러 가지 특성,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 고통, 질병, 장애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명상이 어떻게 활용되나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명상이라는 이 메디라는 자체가 의학과 치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상이 특히 미국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은 당연히 의료 영역에서였습니다. 존 카바친이라는 사람이 MBSR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것도 역시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원에서의 활용이 넓어지다 보니까 즉 명상이 보완대체 의학의 한 파트로 작용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명상이 활용이 됐다는 거죠. 자, 이건 제가 저희 센터에서 6월 달에 6월 달인가요? 그때 진행했던 명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간략하게 보자면 명상은 보완대체의학 분야 중에서 마인드바디 인터벤션에 속하고 과학적인 소위 말하는 에비던스가 높고 그 다음에 임상의한테서의 수용성도 가장 높은 분야에 속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여러 암센터, 즉 한 45개의 암센터에서 과연 보완대체약이 얼마나 쓰이고 있나라고 봤더니 88.9%가 명상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상이 가장 많이 활용된 분야는 암, 만성통증, 그 다음에 정신장애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에비던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죠. 혹자들은 과연 그러면 왜 이 명상이 이런 암 환자나 만성통증 혹은 정신장애 환자한테 많이 활용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암이나 만성통증이나 정신장애가 매우 다양한 증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암이라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표준치료를 하고 나서도 매우 다양한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만성통증 역시 여러 통증의 부위가 다방면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브로마이얼지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의 통증이 동반되어
된다는 거고, 또 편두통이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을 때와 힘들 때가 계속해서 불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고. 그래서 어떤 표준적인 치료가 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정신장애 역시 환자가 불안, 우울, 분노, 갈등, 탈진 등등의 매우 다양한 증상들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실제로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면 많은 의사들이 여러 약을 동시에 주는, 즉, 뭐, 소위 말하는 칵테일 요법을 쓰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불안제, 항우울제, 뭐, 진통제, 심지어는 뭐 수면제, 뭐 등등의 것들의 처방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환이,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치료에 굉장히 스탠다드하지 않은 양상의 그 고통을 환자가 호소했기 때문에 명상이 쓰였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우습게 얘기한다면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귀찮은 환자, 또 말 많은 환자가 이제 그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실은 암이나 만성통증이나 정신장애 같은 것이 암에 활용된다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의료의 사각지대를 명상이 다루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난치병 환자만 보고 있다는 문제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연구 등에서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지표가 뚜렷한 경우에, 즉 혈압의 정도를 낮춘다든가 당뇨의 어떤 수치를 낮춘다든가 하는 연구들도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명상 연구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프로세서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과연 명상이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서치를 해봤습니다. 즉, 펀메드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 동안 RCT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캔서 환자, 그리고 명상과 관련된 인터벤션을 한 논문을 찾아서 우리가 30개 논문을 갖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논문을 이제 30개를 분류를 했죠. 연구명, 종류, 기간, 회계당 시간, 시행자 직군, 목적, 대조, 그다음에 선정 대상, 설계. 자,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마음챙김 명상, 또 요가, 또 자해 명상, 뭐 이런 명상들이 이제 필드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임상 연구의 시행 기간은 3주부터 시작해서 12주까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회기당 시행 시간은 뭐 아예 작정하고 오디오 가이드를 해서 매일 12분의 오디오 가이드를 듣게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한 번 올 때마다 2시간, 1시간 뭐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명상 등 다양한 기법들이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시행자들은 주로 이제 너싱 아니면 뭐 요가 전문가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피지션들이 직접 명상을 지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명상을 해서 무엇이 좋아질까라는 거를 주로 보게 되면 주로 이제 피로, 그 다음에 삶의 질, 우울, 수면, 또 뭐 이런 불안 등등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대조군들은 뭐 웨이트리스트라든가 표준 치료를 대상으로 했고 주로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 구조를 갖고 실행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그 많은 한방병원에서 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그 케어를 해주는 그런 병원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것 많이 제가 봤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그런 어떤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에서 암 환자를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가장 많이 그 치료하는 군을 보게 되면 유방암 환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방암 환자들은 활동의 제한이 비교적 적고 그다음에 그 회기가 짧을수록 그러니까 뭐 1기, 2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유방 절제술이나 또 다른 어떤 기타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비교적 명확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역시 암이라는 특성 때문에 최소한도 뭐 치유의 시간을 5년 생존 기간 뭐 이런 걸 잡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환자를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제 암 환자들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암 환자들이 갖고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암 환자들을 왜 다루게 되냐라고 보면 실제로 암이라는 병은 정신과적인 입장에서 보면 트라우마 정신의학과 매우 연관이 높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암이라는 거를 진단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은 그 진단받았을 때의 첫 번째 혹은 재발했을 때의 그 트라우마, 그런 어떤 충격이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라우마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생명을 위협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런 위협받던 경험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불안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 치료를 할 때 환자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혹시 악몽을 꾸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나 혹시 당신이 똑같은 장면이 꿈속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그 장면을 떠올릴 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그때 이제 불안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은 암 환자들이 겪고 있는 반응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암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는 이런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즉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의 몸을 관찰하고 나의 몸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거기서부터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방법의 명상을 쓰게 되는 거죠. 즉, 마인드풀 메디테이션의 기본은 과거에 대한 억울함과 분함, 미래 펼쳐질 일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치료의 그 베이스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방암 환자들은 활동량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기 때문에 요가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뭐 요가 혹은 요가 플러스 마인드풀니스 같은 방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대인 관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뭐 자신의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서운함 또는 뭐 그런 것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자해 명상 같은 것들을 많이 또 활용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이런 어떤 그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기를 통한 명상 가이드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것처럼 뭐 걷기 명상을 이 그 저 앱을 들으면서 하게 하는 방법들, 뭐 그런 연구들이 이제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치료 기간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치료 시기나 방법, 주기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회계당 아주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매우 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구는 뭐 간호사, 그다음에 요가나 명상 전문가, 또 기공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앱이나 뭐 이런 요새는 이 VR 같은 걸 통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죠. 주로 어떤 삶의 질이나 불안, 우울, 피로, 불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겟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신체 증상이나 인지 기능,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즉 뭐 자유로움이 있다든가 대인 관계가 어떻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간단하게 논문 두 편을 그 리뷰해 보면은 어 이렇게 이제 마인드풀니스가 기본된 어 그 명상이 그 시행되고요. 주로 이제 그 이런 어떤 뭐 그 내용들, 그러니까 신체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정서적인 변화들을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 주로 이제 그 질환 또는 치료와 관련된 심텀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항암 치료를 하고 나니까 뭐 피로감이 되게 높아졌다든가 또 통증의 문제가 있다든가 불면 관련된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이제 그 질환 혹은 치료와 관련된 증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불안, 분노, 또 뭐, 그 우울,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사회적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내용을 보고 있고, 전반적인 그 웰빙 상태, 그러니까 뭐 긍정적 정서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마음 챙김을 얼만큼 잘하나, 스스로한테 어떤 자비로움이 어떤가, 뭐 그런 것 등등을 보게 되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MBSR의 효과성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볼 것은 이 참장기공, 그러니까 이제 호흡 명상을 하면서 우두커니 서서 하는 참장공 프로그램을 해서 이 브레스트 캔서 환자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밝힌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쨌든 그 15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5분 동안 워밍업을 한 다음에 4가지 자세의 참장공을 20분 하고 호흡 명상을 10분 하고 주 5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을 이렇게 끼얹는 자세라든가 뭐 이런 자세의 참장공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다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내수용 자각 인트로셉티브 어웨어니스가 향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의 몸에서 변화하는 어떤 뭐 불편함, 또 회복된 느낌, 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자기 치유력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인트로셉티브 어웨어니스가 매우 발달을 하게 돼서 자신의 어떤 자신의 몸에 대한 케어도 되게 좋아지고 또 자신의 몸의 마음에서의 변화도 좀 잘 인지하고 물론 그런 감정을 인지하는 것에서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감정을 거리두면서 관찰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관찰력이 높아지면서 자기 조절력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명상과 기공이라는 분야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한테 이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례들은 그만큼 많이 밝혀지고 있죠. 남은 건 뭐냐? 누가 할 것이냐? 어떤 걸 할 것이냐? 또 때에 따라서 누구와 협업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캔서 센터에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암센터에서 어떤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센터는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병원이고요. 이 병원 사이트를 들어가면 심지어 한국어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그 빅5에 속하는 병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 수준의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이 병원에 결코 뒤처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면 거기에는 이런 인테그레이트 메디신 서비스가 있어서 이런 어떤 캠을 통한 어, 소위 말한 암 환자 관리라는 것들을 매우 어, 유용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이 우리 병원에서는 우리는 whole person을 케어링 한다고 믿습니다. 단지 질병이나 증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 얼마나 우리 한의학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자연적인 치료 방법, 그러니까 아큐펑처, 마사지, 요가, 이런 걸 갖고 이제 헐리스틱한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를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써 있죠. 그래서 당신의 어떤 웰빙 또 통증 관리라는 것에 문제부터 시작해서 케모세라피와 방사선 치료의 사이드 이펙트를 다루는 문제,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치료 프로그램 중에서 허브나 비타민이나 어떤 건강보조식품이나 등등의 것을 어떻게 다루냐에 대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림프 에데마를 막는 방법, 그 다음에 파티구나, 뉴로패티, 드라이 마우스, 또 핫플러싱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것. 그 다음에 밸런스 만드는 것, 근육 키우는 것, 통증 줄이는 것, 이런 것 통해서,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호흡하는 훈련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인테그레이트 메디신 디파트먼트에서 환자한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들, 소위 말하는 마인드 바디 세라피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되새겨보면 사실은 한의학에서 제공했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여러 가지 어떤 치료 기법들을 활용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의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치료의 기법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명상의 치료 방법은 마인드바디 테라피에서의 가장 어셉터블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기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큐펑처, 아로마 세라피, 가이드 이미저리,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마사지, 메디테이션, 뮤직, 취궁, 타이치, 요가,
이런 각각의 방법들이 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치료 방법들이 있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 보면 뭐 예약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냐에 대한 소개도 각각이 되어 있죠. 메디테이션을 들어가 보면 마인드풀니스, MBSR, 러브 카인니스, 메타, 포커스 어텐션 등등의 방법들이 어, 환자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MBSR 들어가면 뭐 8주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고 그때는 이런 어떤 증상들, 즉 명상은 당신한테 불안, 스트레스, 통증, 피로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대처 기술, 웰빙, 또 어웨어니스, 커그니션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료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실제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미국의 200개 하스피털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고 앞서 이제 그 연구에 따르면 56개의 유명한 암센터에서 쓰인 어떤 치료 방법에 뭐 침, 그 다음에 명상 이거는 뭐 거의 90%가 치료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또 각각의 기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종류의 명상과 다양한 종류의 시간 또 치료자 등등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 임상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와서는 어 명성이 가장 이제 그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그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환자 치료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은 결국은 일상에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디지털 치료제가 일종의 그 에머전시 키트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뭐 길을 가다가 혹은 뭐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안이 엄습한다. 라고 할 때 이제 거기에 맞는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해서 직접 병원을 가지 못할 때는 응급처치의 방법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디지털 치료제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치료 기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상 앱을 그 활용할 때 전 세계적으로도 유료 앱이 있고 무료 앱이 있어요. 그 유료로 제일 대표적인 게 캄이라는 그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헤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다 캄, 헤드스페이스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유료 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무료 앱을 쓰고 있는데 인사이트 타이머라는 앱은 무료 앱으로 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세 가지는 전부 다 거의 유니콘 기업, 거의 뭐 소위 말하는 매출액이 1조가 넘는 그 기업인데 굉장히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료
같은 경우는 하루 명상이라는 게 이제 그 무료로 쓸 수 있는 앱이고요. 한국에서 유료 앱은 마보라는 그 앱이 하나가 있고, 또 저희 센터와 협업을 하고 있는 인마인드라는 그 앱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소개를 하겠지만은, 그런 앱들은 이제 그 유료 앱인데, 유료 앱들은 이제 그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뿐만 아니라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진행할 수 있게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명상을 조금 더 그 앱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존재하죠. 자, 이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두 번째 이제 한의학 의료 현장에서의 명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지금까지 그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상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 있는 분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간략하게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명상은 원대체의학 분야로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병은 암, 통증, 정신장애다. 이 장애들은 대부분 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의 한방의료기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병이다. 또 각각의 기법들은 매우 짧게 3분짜리 호흡부터 시작해서 3시간짜리 MBSR까지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부합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 두 번째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실제로 한의학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아마 그 내용을 듣고 있다 보면은 우리 임상 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만약 어떤 한방병원이나 또는 그런 데서 저희 센터에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 센터에서 그 기본적인 교육도 담당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짧게는 2시간, 길게는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환자한테도 시행을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것은 우리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 좀 더 폭넓게 활용하고 싶다는 분들은 나중에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질문거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